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3월의 마지막 월요일장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바깥 날씨는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날씨입니다. 바깥에 비가 또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장 좀 온기가 돌면서 시장에 온기 돌면서 또 바깥 날씨에도 함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면서 또 오늘장 마감 시황 한번 돌아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전거래일에 이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수의 흐름도 가져가는 모습 보여졌는데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가져갔었는데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같이 기관과 또 매도로 가져가면서 0.4% 하락 흐름 가져갔고요. 2737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 양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로 또 담아내는 모습 확인됐고 1% 넘는 상승이었는데 사실상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 말은 수급의 쏠림이 정말 극심했다는 얘기겠죠. 913선에 마감은 했지만 어떤 종목으로 또 수급 쏠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상위 종목으로 한번 그 수급 쏠림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코스닥 질주에 큰 역할을 했던 두 섹터는 2차 전지와 바이오였습니다. 먼저 기관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담았고요. 외국인도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또 이를 필두로 2차 전지 전반이 같이 힘을 받아가는 양상의 코스닥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또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거래소 종목으로는 전고체 쪽 기대감 계속 안고 가는 삼성 SDI 또 담는 모습 확인이 됐고 포스코홀딩스도 큰 종목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포스코 퓨처엠 또 눈에 띄고 있네요. 여기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 질주에 하나 더 얹어갔던 섹터 바이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정말 소방차가 필요할 정도로 불을 뿜었던 쪽이 HLB 그룹주입니다. HLB 생명과학까지 그렇게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언제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시세를 다시 가져갔고 하나의 큰 축을 다시 담당을 했던 쪽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유럽의 9개 국가와 또 독점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 지난주 시간의 거래 이후에 또 그 소식 나오면서 오늘장 초반부터 상한가 직행을 했고요. 그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수급이 들어온 만큼 그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전략적인 부분이 고민이 또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은요.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덜어내는 듯 했지만 한미반도체도 담아갔고요. 리노공업도 눈에 띕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랭크를 해놓진 않았는데 저 PBR도 정말 매일같이 꾸준히 담아가거든요. 뭐 지주사, 보험주, 오늘은 통신주도 담아가는 모습까지 체크를 해드리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그리고 또 외국인의 수급까지 들어왔던 원택도 보겠습니다. 미용기기 관련주죠. FOMC 이후에는 이제 실적, 1분기 실적 관련해서 그쪽으로도 이동을 하는 움직임 보일 텐데요. 이익 모멘텀 상대적으로 양호한 쪽입니다. 화장품과 미용기기 쪽에서도 어떤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 시장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숨고르기 시장 안에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틈새를 노려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종목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 세세하게 세워가실 수 있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또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활용하시면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팍스탁 채널 들어오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긴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확고한 금융지원, K방산 전망은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 22일에 러시아 공연장에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이 배우가 우크라이나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국내적으로는 이슈가 하나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정부가 수출입 은행에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방산 수출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게 됐는데요. 자본금을 2조 원 정도 늘리게 된다면 최대 14조 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폴란드 수출 계약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5월 27일에 우주항공청까지 함께 또 개청된다라는 상승 모멘텀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현재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로템 역시도 2월 초에 26,000원대에 불과하던 주가가 오늘 32,000원대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금융 지원까지 함께 받는 K방산 지금 봐도 될지,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 있을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줄줄이 최고 실적 K미용기기입니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가 정말 최대 실적을 모두 다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원택을 한번 살펴보자면 최근 피부과 학회에 참석을 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한눈에 받았죠. 특히 올리지오라는 리프팅 기기가 있어요.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200대가량 판매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540%나 늘어날 전망입니다. 때문에 오늘 18% 이상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비올입니다. 이 중국 정부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 훨씬 더 많은 물량은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중국 시장은 전 세계 미용 의료기기 시장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연간 33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비올이 잡게 된 것이죠. 때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스 매출 2,250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 역시도 역대 최고 매출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정말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지금이라도 봐도 될지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우리 멘토님이 또 이쪽을 굉장히 잘 다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 가장 매력적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점 역시도 함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말씀 벌써 해주셨어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일주일 잘 보냈고요. 지난주 FOMC 소화하면서 그래도 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을 기대하면서 걱정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 할 것인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할 것인가, 정말 예상대로 3회 인하에서 2회 인하로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다행스럽게도 비둘기파적 발언을 소화해내셨고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수는 연일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고점 부분에 대해서 좀 단기적 제한이 오다 보니까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횡보 구간의 혼조세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개별적 종목만 움직이는 지금 시세 안에서 썩 재미없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 지수 상단을 끌어올리는 주포와 주도주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장 막판에 이 곡물 관련발 이슈가 있으면서 또 곡물 관련주도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셨을 때,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의 섹터별 순환매 장세가 이제 이어질까?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라는 시점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거나 아니면 이런 곡물발 이슈가 터집니다.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 좋았고, 거기에 뭐 원전이나 뭐 전반적으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좋은 흐름을 가졌던 종목들은 있었어요. 이제 반면에 뭐 HLB 같이 뭐 삼천당 제약 같이 강한 흐름을 내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지금 그러한 고점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종목군들이 같이 가는 섹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오늘 LNF가 13조 수주 이슈가 있으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는데, 오늘은 반면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음봉 마감을 했던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이러듯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섹터가 가면 전반적으로 그 소부장이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지금 전반적으로 주포와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 거기에 수급도 약간 혼조세 영향이 있어요. 오히려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커플링을 이루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수급의 변동성이 많다 보니 오늘 코스닥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렸습니다. 반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죠? 거래대금이 워낙에 작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거래대금도 작고 코스피와 코스닥에 반대되는 상향이 자꾸 보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선물 지수에 워낙에 외국인의 포지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선물 지수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선물 포지션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받아먹는 형상이 좀 나타나 줘야 되는데, 오늘 시장은 일단 지난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너무 컸던 부분이었는지 오늘 좀 혼조세 양상에 재미없는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이었다. 거기에 반면 지금 오늘 제가 노란 톡방에도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을 여러분들 중에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공시에 항상 매일매일 체크하셔서 낭패 보는 일이 없으셔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또 그러한 이슈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기사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이 아직 분기 보고서 제출을 안 했더라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은 수급보다도 또 종목별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또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시장 안에서 또 전략적인 부분을 챙겨갈 때에 좀 세밀하게 전략을 챙겨가야 될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하시기 너무 어렵잖아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전략을 세밀하게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강펀치 키워드 세밀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죠. 두 가지 키워드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확고한 금융 지원, K방산의 전망은 이렇게 주셨네요. 또 방산하면 이동훈 멘토죠. 방산 네. 마스코트 아닌가요? 좋죠. 올해 그래도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드렸던 섹터이기 때문에 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은 기업을 많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계시잖아요. 네네네. 수익도 많이 내주셨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방산 분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말 사이에 또 정부의 수출입은행 2조 출자 추진 소식 전해졌는데, 네네네. 이게 또 아직은 단독 뉴스라서 네. 주의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소식과 함께 또 이야기를 더 세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또 어쨌든 단독 뉴스라고 해도 이런 소식은 좀 더 확대될 수가 있잖아요. 이와 그렇죠. 함께 좀 더 계속해서 좋은 전망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정부가 이러한 출자 소식이 나왔다라는 것조차 일단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확대폭에 대한 금액이 늘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최초로 지금 폴란드를 방문을 하시면서 폴란드 금융당국과 MOU 체결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아직 개별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일단 이러한 이슈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최근에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제가
한 3주 전에 방송에서인가 소리 없이 강한 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현대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을 안겨드렸지만 좀 장기적으로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풍산 같은 종목들은 추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제가 가장 기대하고 밀고 있는 현대로템이 조금 주춤을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제가 원하는 자리에 손절라인 이탈하지 않고 계속 횡보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직전 고점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출자가 이루어지면 일단 수출입은행이 상당 부분 방산 수출 지원에 이제 활용을 하겠다로 정부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와 지속적인 외교적 이제 순항으로 인해서 방산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방산 섹터가 좋아진다면 원전 그리고 재건 테마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수주 모멘텀에 계속 기대를 했는데 폴란드 쪽에 좀 국한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우디 쪽에도 기대감을 걸고 있어요. 네네. 그만큼 시장의 폭도 좀 더 넓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수주가 사실 실적에 반영이 직접 되려면 기간은 좀 걸리죠. 걸리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지금부터 반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은 역대급 실적이라고 작년 연말부터 말씀을 드렸고 1분기도 역대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는 기업 자체는 단연컨대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뭐 향후 30년간의 수주 물량이 채워져 있다라는 기업도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고 나오고 있고요. LIG 넥스원이나 풍산 같은 경우도 지난해 연말 기준 매출액을 보시면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여질 겁니다. 다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워낙에 우크라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자꾸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재선임이 됐고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재선임이 된다면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조건 안정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지만 어찌되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거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한 위용은 점점 더 넓혀 갈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도 있고 지금 현재 사우디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가 아니라 유럽 전역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K방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게 앞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그 실적은 당연히 기업의 주가 반영에 선반영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K방산은 지속적으로 보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왜 주말 사이에 더 고조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네네. 곡물 사료 쪽에서 또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어요. 네네. 그럴 때 또 단골 고객님으로 튀어오르는 종목 한일 사료 오늘 그렇죠. 정말 급등세 나왔는데 네네. 이렇게 보유자분이셨다면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네. 탈출 기회였을까요? 지금 자체에서 이제 사료곡물주들이 워낙에 급등을 하고 다음날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발로 인해서 또 뭐 수출 금지 관세 50% 폭탄 때리겠다 뭐 이러한 이유로 그럼 당분간 좀 가지 않을까? 오늘같이 저렇게 급등세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고점에 조금 물려 계시는 분들이 오늘의 상승을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시겠으나 지금 이러한 개별 종목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서는 지금 단기적 트레이딩 이상은 안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곡물 사료 뛰어다닐 때 전반적으로 시장 섹터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주식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장중에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관련해서 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전략을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또 엮여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나 이 키워드와 함께 움직이는 곡물사료 관련주, 또 그 안에서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한일사료인데요. 오늘 급등세가 나왔죠. 이 종목 관련해서 전략 정말 궁금하셨을 텐데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셨다면 같이 전략을 챙겨 가셨을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전략을 챙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더 든든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돼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네네. 방산 관련해서인데 우주항공청 개편 또 개청이 되잖아요. 네. 방산과 함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네네. 우주와 방산 어떻게 또 같이 가져가는 짝꿍인데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방산과 우주항공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새 우리가 쏙 빠져버린 어떤 섹터가 뭐냐면 UAM이라는 게 쏙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UAM으로 인해서 한국항공우주, 그러면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볼 때 방산 그리고 우리가 우주항공 거기에 UAM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항공청 개설로 인해서 우주항공 쪽의 섹터는 지속적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UAM이 쏙 빠졌다라는 점. 그래서 혹시라도 방산 관련해서 괜찮은 종목들을 보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시더라면 UAM 이슈가 다시 한번 터질 때 추가적으로 시세 분출 나오는 어마어마한 슈팅 파동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방산 섹터를 봤을 때 방산만 볼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른 섹터가 엮여있는 섹터군들을 함께 교집합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실 건가도 아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가져가는 종목 네. 뭐라고 보시나요? 단연 1등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밖에 없죠. 한화 제가 에어로스페이스. 왜냐하면 제가 이걸 6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난주 구리 전선 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6만 5천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6만 원대에 지켜 있었던 자리에 있던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이러한 수직 상승 우상향을 하고 있던 이런 좋은 기업들 중에 일단 방산 쪽에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필살기로 가지고 온 종목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단기 급등이 더 올라갈지 얼마만큼의 추가 상승이 이어졌을지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산, UAM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다양한 재료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또 방산 쪽에서는 힌트를 주셨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여기에서 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래전부터 저점 구간을 또 노려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방산 관련해서 전략을 또 빠삭하게 가져가시려면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이동훈 멘토님과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생성되니까요. 링크 통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강펀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줄줄이 최고 실적 K미용기기 이렇게 주셨네요. 미용기기 앞에도 이제 K가 붙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수출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K방산을 찾다가 K미용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뭐 화장품이지만 뭐 실리콘투로 어마어마한 또 상승률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실리콘투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잉그루드랩, CNC 인터내셔널, 거기에 VT.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런 많죠. 외모에. 왜냐하면 이게 화장품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봤을 관심 때 있는 쪽에 강하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 화장품 관련주들이 너무 안 좋았어서 이게 코로나 풀리고 마스크 해제되면 이거 날아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한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그 종목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언급해 드렸던 부분 중에서 종목들 중에서 잉그루드랩만 살짝 밀려가는 종목이고요. 그 외에 오늘 클래시스 어마어마한 또 상승률 보셨을 거고요. 수급도 좋아요. 네네네. 꾸준해요. 거기에 실리콘2 제가 지난주부터 13,000원 2차 목표가 터치하고 추가적으로 10% 넘는 상승을 더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또 목표가 상향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기기나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지금의 대장격은 클래시스가 맞습니다. 클래시스가 맞지만 지금 비올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또 공략주까지 전반적인
매출 상향이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되고 있고 현재 그 매출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점 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글로벌 미용기기가 의료 시장에 이제 신기술 개발을 확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그걸 누가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국내 산업의 특성상 이 IT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환경도 우리 미용 의료기기, K 의료기기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 향상의 배경을 만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술이랑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에서 전반적으로 시술을 하러 우리나라 많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런 시술 능력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먹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전반적인 미용을 사랑하는 분들의 선호 경향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기기는 해외 진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용이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고 파악입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의 반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거고 그 중에 한 종목을 딱 골라서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을 안겨드린 거겠죠.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 APR이라는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APR은 완전 홈케어에 집중된 종목이고, 네. 이런 K 미용기기라고 함은 병원 쪽에 납품으로 실적을 올리는 종목들인데, 네. 이게 같은 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나요? 일단은 화장품, 포인트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 그러니까 미용이나 화장품이나 의료까지는 전반적으로 하나의 저는 집합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품을 바름으로써 우리나라 K-뷰티에 관심을 갖게 됐고 K-뷰티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 당연히 성형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성형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의료기기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만 오던 이제 것들이 이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제 아시아권만 아니라 이제 북미 거의 유럽까지 전반적으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대분류에서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화장품에서 좀 더 뭐 미용기기, 의료기기 이렇게 그리고 홈케어까지 들어간다고 보면서 그 안에서 교집합을 찾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주시면서 또 멘토님이 주신 수익을 내주신 또 종목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 안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갈 수 있을지 또 저희가 이 다음에 종목 전략으로 세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강펀치 키워드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K방산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K미용기기였습니다. 이렇게 K자의 위상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저희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종목으로 압축해볼 순서입니다.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이주호 멘토님이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오셔서 판도를 뒤흔들 4가지 종목을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역시나 4가지 종목 모두 다 편입 성공한 모습입니다. 시즌2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훈풍이 깃들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발굴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삼천당 제약의 바이오 시밀러가 9개국에서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소식까지 꺼내놨기 때문입니다. 때문일까요?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 6% 넘게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요즘 상승 탄력 정말 좋습니다. 5개월 연속 상승 탄력 강하게 붙다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인 1,300원 훌쩍 넘어선 11,000원대로 형성이 됐는데요. 혹시라도 추가 전략 있을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라고 꼽힐 수 있는데 조금 편입 이후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략 혹시 변경하실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만나봤고요. 오늘의 최강 쌈장 뽑아볼 차례죠.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쌈장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바로 진짜 주식팀이신데요. 70% 가까운 수익률을 내주면서 1등 자리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2위에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3위에는 이정호 멘토님 순으로 차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더 키워줄 종목 이동훈 멘토님이 잠시 후에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종목 편입 그리고 또 전략 변경이 방송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시지만 그래도 놓치실 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팍스탁 검색하시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끔 열어뒀습니다. 혜택 누려가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흥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3장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죠. 개별 종목들의 개개별 전략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방송도 중요하지만 장중에 풀어갈 종목 전략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를 위해서 저희가 또 노란톡방에서 또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뒀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거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종목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 먼저 볼까요, 멘토님? 네네. 현대로템 또 아까 방산 얘기 계속 해주셨으니까. 네. 근데 생각만큼 가지 않아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벌써 5% 넘게 담아주셨고 목표가는 또 상향한 채로 5%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이 현대로템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은 가득하고 실적 그리고 거기에 수주 전반적으로 빼놓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의 아쉬운 부분은 지금 그래도 한 몇 거래일 정도로 보시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2월 22일 목요일 날 이날 15.58% 강한 상승이 있은 이후에 횡보를 하다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오히려 손절가가 이탈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웠기도 했는데 제가 21일선 회복하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방 추세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5% 가까운 상승이 올라오면서 21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음봉 마감을 하긴 했는데 윗꼬리 아랫꼬리를 다 달면서 음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전일 금요일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갭상 출발한 부분에 대해서 전일 종가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점, 거기에 아랫꼬리를 좀 달았다라는 점, 거기에 21일선 위에 있다라는 점,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21일선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직전 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 수익 배틀 3장 2가 끝나더라도 저는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현대로템 충분히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능력, 앞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반적으로 실적 어떻게 가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3만 원 구간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어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직전 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고요.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OMC 이후에 이제는 1분기 실적 시즌에 좀 주목할 때다 말씀드렸죠. 근데 실적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방산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수주가 확실한 현대로템, 이 종목에도 좀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어떤 기대감으로 또 우상향할 수 있을지 함께 이 종목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 챙겨가실 수 있고요. 지금은
홀딩 전략 가져가겠습니다. 목표가 상향해 주신 채로 홀딩 전략 가져갑니다. 지금은 5%의 수익 담아주고 계세요. 또 여기까지 또 현대로템 리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죠. 실리콘2 볼게요. 또 K 미용기기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리콘2는 화장품 쪽이죠. 근데 네네네. 증권사 리포트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쪽이야말로 실적 정말 또 좋을 걸로 장밋빛 실적이 또 기대되고 있어요. 네네. 또 멘토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오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3월 7일에 말씀드렸죠. 3월 7일에 9,280원일 거예요. 9,280원에 제가 딱 말씀을 드렸을 때 역대급 실적 기록하고 있는 실리콘2 이 3월 7일에 9,280원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2주 넘게 한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의 주가 추세를 좀 보세요. 제가 왜 지난 방송에서 1,3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그 1,3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최근 차트를 봤을 때 얼마만큼의 상향을 하고 있는지. 자, 3월 20일에 1,300원 일단 터치를 했고 11% 정도의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챙겨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추가 상승은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이 실리콘2가 앞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향성은 어딘가. 오늘 갭상 출발도 못했고 금요일에 종가 아래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1,800원 구간을 과연 이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이런 윗꼬리 아랫꼬리 그리고 시가보다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 하고 간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너무 쏠렸었고 2차 전자 관련해서 특정 종목에만 조금 수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실리콘2 가지고 가셨던 분들이 소액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9,280원에 묵묵히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좀 한 번 더 목표가 상향을 해서 다음 주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2,000원으로 일단 상향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이요? 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11% 안정적으로 챙겼고 9,280원이라는 진입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12,000원까지 실리콘2가 우상향할 수 있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3월 7일에 편입을 해주셨던 실리콘2고요. 이미 목표가를 한번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1% 넘게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목표가를 추가 상향하겠다. 12,000원 선까지 목표가 추가 상향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실적 기대감 얼마나 더 얹어서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중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더 실시간으로 소통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죠. 바로 아래에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도 볼까요? 이 종목도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하네요. 제가 일반적으로 저렇게 5% 넘게 손실 구간을 잡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그 수익이 크면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고 손실이 생기면 손실도 극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2 같은 종목, 뭐 현대로템 같은 종목, 그리고 지금 뭐 ISC 같은 종목,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종목, 전반적으로 다 횡보 구간에서 큰 손실 없이 굳건하게 버텨주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드리려고 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뭐 급등 종목,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해서 뭐 단기적으로 50%, 70% 수익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종목을 드리면 중간에서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멘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손실 많이 볼지 않는 종목들을 찾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좀 AI의 저는 절대 강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손실폭을, 좀 손절폭을 좀 깊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손절 라인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손절 라인에 가지도 않았지만 지금 61일선이라는 이 초록색 선이 버텨주고 있어요. 거기가 6,800원대인데 지금 오늘 제가 두 종목을 편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한 종목을 제가 지금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앞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으면 제가 생각하기 한 3, 4거래일 전에 한 번쯤은 슈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파동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61선 아래로 이탈을 해서 손절폭을 좀 더
깊게 가져가고 제가 말씀드렸던 6,200원짜리까지 만약에 눌렸을 경우에 여러분들 손절 라인이 더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투로 충분히 현대로템으로 충분히 수익 실현을 안겼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그 외 포트 구성했던 종목들은 다 횡보하고 있고 굳건히 지킬 자리를 지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투로 그 수익 실현했던 부분에 대한 차익을 폴라리스 오피스에 좀 남겨놓고 오늘 두 종목을 편입을 해서 신규 편입으로 다른 수익으로 추가 수익을 안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000원 구간대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아쉽지만 폴라리스 오피스는 여기서 보내주고 그리고 제가 두 종목 다른 종목으로 이 손절됐던 이 구간에 대한 복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좋은 종목으로 채워주신다고도 말씀해 주셨죠.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는 더 강력한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까지 난 손실은 그냥 기회비용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또 내려놓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제 포트에서 오늘로서는 제외 종목으로 또 이렇게 전략 세워주신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포트폴리오 속 종목들 리뷰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강력한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요새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목이 극과 극을 가지고 왔는데 이 극과 극을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쌈짱2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수익을 낼 수 있을 종목을 택하자 보니 대신 이제 손절 라인도 짧게 잡았습니다. 손절 라인도 짧게 잡았고요.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i3 시스템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i3 시스템. 오. 일단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의 눈으로 이제 인식이 불가능한 영역이죠. 엑스레이 대역부터 적외선 대역까지 이제 다양한 전자기파 에너지 정보를 이 가시 정보로 전환을 시켜주는 영상 센서와 관련 제품 그리고 개발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이에요. 국내 유일의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개발을 했고요. 거기에 양산까지 하고 있고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이 적외선 영상 센서의 첨단화 개발 그리고 안정적인 조기 양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최근에 여러분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이 그걸 받쳐주고 있는데 기관이 지속적으로 좀 순매도를 보이다가 오늘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그러면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니 최근 매출액만 보시더라도 45%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14%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00%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이 기업이 지금 단기적 고점일까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줄여보시더라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하고 단기적 고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죠. 오늘도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자, 48,750원의 종가가 형성이 오늘 46,75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48,750원을 한번 뚫어주나 봤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5분 봉상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5분 봉상 차트를 보여드릴 때 이때 10시에 5분 이제 아침에 고점을 한번 딱 돌파를 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 쭉 횡보를 하고 시간 조정 박스 안에 딱 머물렀어요. 그러면 오늘은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뭐 만약에 뭐 이 종목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생각이 절대 안 듭니다. 자, 5분봉 차트 안에서 단기적 최고점이 48,750원을 찍고 46,000원 라인대에서 이렇게 횡보했다라는 거는 내일 한번 추가적으로 단기적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자리는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맞는데 제가 이 친구를 내일 시초가 공략을 하면서 46,000원의 손절 라인을 잡아드려요. 굉장히 짧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46,000원 이탈하고 나서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까지 내려오는 부분이 보인다면
이제 여기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최근에 재무제표를 보았듯이 이렇게 좋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i3 시스템의 단기적 고점이 52주 신고가가 여기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다라는 부분이죠. 만약 내일 동시호가 상황에 워낙에 갭상을 출발하면서 목표가가 5만 원이에요. 목표가가 5만 원인데 이 5만 원을 터치하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차익 실현 매물이 오면서 단기 조정이 온다면 그냥 깔끔하게 이 친구 아니다 생각하고 46,000원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깔끔한 전략을 주셨어요. 일단 매수가는 내일장 시초가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6,000원 이렇게 주셨고요. i3 시스템 방산 관련주입니다. 국내 유일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강점이죠. 그리고 수급, 펀더멘털도 받쳐주는 종목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두 번째 종목도 이제 극과 극인데요. 지금은 단기적 고점 52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i3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냐면 들었다면 이번 두 번째는 화장품 이제 미용 관련주인데 이제 미용기기 관련주에서 제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 오늘 또 워낙에 단기적 고점에 슈팅 파동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종목을 또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뭘까요? 원택입니다. 오늘 두 자릿수 상승이지 그렇죠. 않았나요? 네. 그럼 이 두 자릿수 상승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못했죠. 그럼 내일 갭상 출발해서 내일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는 확률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한 번쯤 느껴보고 싶고 쌈짱2 안에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냐하면 차트상에 이동평균선 매매를 간절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다 보니까 계속 안정적인 종목, 많이 안 빠질 종목만 안겨드리다 보니 제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이 극과 극이에요. 순위에 집착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해야 됩니다. 이제 막판 되니까 슬슬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습니다. 안정적인 마무리를 짓고 끝낼 수는 있겠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뭔가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필두로 네. i3 시스템과 이 원택을 두 가지입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20% 넘는 상승에 내일 갭상으로 추가 상한가를 기록할 것인가. 그리고 i3 시스템 같이 한번 슈팅 파동이 나왔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내일 역시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이며 또 신고가 갱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 두 가지, 이제 두 번째 종목인 이 원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해 잠정 매출이 전년 대비 45.2%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영업이익도 무려 72% 증가를 하면서 일단 i3 시스템과 지금 원택 오늘 두 종목 조차 딱 보시면 저는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맞다. 하지만 이제 차트상의 안정적인 종목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상승분을 내일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극과 극 뭐 아니면 도로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창사 이후에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 원택이 2020년부터 매출이 300억 달성을 한 이후에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용기기 아까 우리 앵커님들 말씀하셨는데 올리지오죠. 이 피부 리프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장비인데 마취 없이 통증은 최소화시키고 거기에 시술 이후에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 제품을 지금 국내외 앞다투어 지금 이 기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차트상으로 이걸 보시면 제가 왜 극과 극이라고 딱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오늘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네요. 오늘 역대급 거래량을 터졌고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딱 여기 바닥을 딱 보이는데요. 지금 쌍바닥을 딱 찾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7,600원의 저점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저는 여기에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지금 손절 라인은 9,450원으로 짧게 드릴 거고 내일 시초가로 진입을 할 겁니다. 자, 목표가는 1,500원이에요. 1,500원인데 내일 만약에 10,000원 위에서 출발을 하면 아쉽게 정말 몇 퍼센트 먹지 못하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러한 역대급 거래량의 차익 실현 매물이 과연 내일 나올까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좀 강했고 지금 최근 이날이 언제냐?
9월 1일, 작년 9월 1일이에요. 작년 9월 1일부터 봤을 때 이 추세가 어느 정도 꺾여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꺾였어요. 그러면 오늘 이 상승에 환호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저기 만 원에서 15,000원에 계신 분들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저는 내일도 다시 한번 거래량, 좋은 거래량 터지면서 기분 좋은 우상향 나와주기를 바라보며 원택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함이 여기 물씬 느껴지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네. 원택이에요. 근데 또 워낙 이 원택 미용기기 화장품 쪽은 일가견이 있는 분위기 때문에 네. 이 화장품 쪽 또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상승분을 내일의 상한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또 역대급 거래량 나와줬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매수가로 주셨고요. 목표 라인 1,500원, 손절가 9,450원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